예, 오늘 이제 12주 들어갈 건데 인원이 지금 좀 많죠. 그래서 서로 서울은 보통 한 10분 정도뿐이 안 오세요. 10분. 재개발 수업도 좀 한 6, 70명 되는데 10분뿐이 안 와요. 근데 아주 분위기 좋은데 오늘 많으니까 우리가 우리 안전을 위해서 좀 지켜줘야 될 거,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마스크 칼같이 착용해 주시고요. 하다 보면 마스크 쓰고 수업을 하는 경험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답답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칼같이 좀 써주시고요. 제발 여기서 음식물 드시지 마시고요. 이해하셨죠? 우리들을 위해서 좀 지켜야 되니까 요즘에 한번 이 중에서 확진자 한 명 나오면 쉬어야 되잖아요. 그죠? 최소한 검사 받고 2주 쉬어야 되잖아요. 서울에 지금 한 20분 좀 넘는데 코로나 검사 받아보신 분? 검사 받아보신 분? 그냥 검사 받았어요? 검사 받기 괜찮아요? 기분 되게 나쁘죠? 기분 되게 나빠요. 저는 코로나 검사 받고 격리 당해봤어요. 격리 당해봤어요. 하루 격리 당해봤거든요. 부산에서 강의를 하는데 거기서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거의 직원이 확진이래요. 그래갖고 추적을 못했는지 법인카드로 밥을 먹다 보니까 추적이 안 됐나 봐요. 13일자 되는 날 멘토로 연락 왔어요. 14일 지났으면 상관없었는데. 그래갖고 내일 바로 검사 받으라고 수업하려다가 그냥 검사 받고 하루 격리, 결과 나올 때까지 격리 당해봤거든요. 이게 못 나가게 하니까 골 때려요. 평상시에 좀 나다니는 거 좋아하지도 않는데 나가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도 가고 싶고 갑자기 짜장면도 가서 먹고 싶고. 네. 근데 검사하면 기분 되게 안 좋아요. 코 속으로 깊이 넣는데 기분 되게 안 좋아요. 아픈 거보다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마스크 좀 꼭 써주시고요. 교재 받으셨죠? 교재 받으셨고요. 저는 프린트물 어쩔 수 없이 교재 없어 받았는데 첫 페이지 한번 넘겨볼게요. 목차 나오고요. 과정은 12주강인데 목차는 12주 참고 자료만 좀 넣어놨으니까 법 개정된 거 제가 연역별로 다 실어놨고요. 개정된 세법들도 다 정리해놨고요. 뒤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교재가 255페이지인데 170페이지까지 정확히 169페이지까지는 교재고요. 그 다음부터 법문이랑 개정된 거 부칙들 알아야 될 거 실어놨어요. 그리고 11장에 보시면 주택임대사업 조세 혜택 종류가 뭔지만 몇 페이지 실어놨어요. 왜 그러냐면 현실적으로 주택임대사업은 세법 과정 중에 못해요. 왜 못하는 게 해봤자 이해 하나도 못해요. 그래서 임대사업은 어쩔 수 없이 별도로 제가 과정을 뺐어요. 왜 그러냐면 세법에 대한 임대사업 세법을 알려면 임대사업 정책이나 변경된 걸 알아야 돼요. 여기서 그 과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11강의 혜택 종류는 몇 페이지만 해서 임대사업 종류가 이렇게 혜택 종류가 세법 관련된 게 이런 종류가 있다. 설명만 드릴 거고요. 어쨌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세제 혜택 중에서 중요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랑 다주택 중과는 과정 중에 할 거니까 크게 커버가 될 거고 그래서 조세 혜택 종류 마지막에 10가지만 아마 개략적으로 한 1시간 이내로 정리할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이 미리 임대사업 과정으로 넘길 수밖에 없어요. 왜? 임대사업이 정말 어려워요. 정말로 어려워요. 세무사분들도 제일 어려운 게 임대사업이에요. 임대사업. 왜 그러냐면 이게 왜 어렵고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거고요. 아무래도 메인 수업은 12주 동안에 10강까지가 메인이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주에 챕터 하나씩 끝나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세법 정말 어려워요. 이 정도 돼버리면 저도 매번 쳐다보는 입장에서도 어려워요. 그리고 해석이 하나 나오면 나중에 다음 주쯤에 설명드릴 거지만 기재부에서 해석이 12월 24일 날 나왔어요. 해석이 나왔는데 그 해석을 바라보는 시야가 또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같이
공부하면서 연구하는 분위기가 될 거고요. 그리고 안타깝게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없었어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개강할 땐 코로나가 없었어요. 작년에도. 일주 개강하고 코로나 때문에 수업 못했어요. 그래서 온라인 강의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교재 보내면 하루 이틀 인쇄하면 강일날 나눠드리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온라인 병행을 하다 보니까 교재를 일주일 전에 찍어야 돼요. 찍어서 여기서 받아서 신청한 사람들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3일 날 오늘 23일이죠. 저는 교재를 일주일 전에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재수가 없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바빴는지 명절 전에 시행령 입법 예고한 걸 공포를 안 해버렸어요. 공포 언제 했어요? 17일 날 공포했어요. 그래갖고 16일 날 명절 끝나고 원장님이랑 통화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어쨌든 인생 교재는 찍어야 되니까 찍읍시다. 그리고 딱 했는데 17일 날 공포됐어요. 오후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일부 큰 건 아니에요. 수정은 해야 돼요. 나중에 할 거지만 교재에 2021년 2월 물음표 돼 있는 거 보이면 다 17일로 적으시면 돼요. 시행령 공포가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시행령이 입법 예고하고 나중에 공포할 때는 많이 안 바뀌어요. 많이 안 바뀌어요. 이번에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이번에 시행령에서는 우리 부동산과 관련돼서 많이 바뀌는 건 없었어요. 많이 바뀌는 게 없었어요. 왜 많이 안 바뀌었어요? 작년에 7월 10일 대책, 6.19 대책으로 해서 중간에 9월 달에 시행령이 한번 바뀌어버렸어요. 중요한 게 다. 이번에 새로 바뀐 거는 그리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리 많지 않은 중에서도 입법 예고한 거랑 실제 공포한 거랑 내용 차이가 한 두 군데에선 차이 나요. 아주 중요한, 우리로서 중요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랑 다주택 중과에서 차이가 생겨버렸어요. 다주택 중과 같은 경우는 입법 예고했어요. 미진되니까 재입법했어요. 추가로. 그리고 공포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미진해요. 그것도 미진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물음표 있으면 17일이고요. 그리고 제가 입법 예고한 것들은 반영들을 다 했어요. 근데 공포가 안 된 것들은 반영을 못 했기 때문에 공포돼서 바뀐 거는 그때 설명드릴게요. 아주 큰 변화는 없으니까요. 그러면 교재 한 장 넘겨볼게요. 첫 챕터. 이번에는 교재를 전체적으로 다 한번 흔들었어요. 지난 기수까지 할 때는 기준시가에서 모르는 거 환산취득가액까지 다 공부했어요. 근데 딱 이게 부동산 등기부에 실거래가액이 올라간 게 딱 15년 됐어요. 2006년도부터 부동산 등기부에 올라갔기 때문에 딱 15년 되는 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취득가액 모르는 거에 대해서 의미가 많이 퇴색됐어요. 그 내용 다 없어버렸고요. 그 대신에 실제 우리가 실무에서 부가가치세는 계산해야 돼요. 부가가치세 계산하는 쪽으로 좀 포인트를 맞췄어요. 첫 장 넘겨보면요. 그냥 칼라로 몇 개 집어넣었어요. 교재는 다 칼라로 나갔을 거고요. 처음에 뭐로 시작을 할까 하다가 그래도 처음 스타트할 때는 원론적인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눈으로 한두 개 집을 거 한번 넣어놨고요. 일단 조세 체계예요. 뭐 국세, 지방세, 국세, 지방세를 구분할 수는 있어야 돼요. 25개 세목을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닌데 이 세목 중에서 우리가 관련된 것 중에서 양도세가, 부가세가, 종부세가, 취득세가, 지방세, 국세인지는 좀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공시가격에 대한 개념이 떠오를 거니까 첫 페이지로 한번 좀 정리를 해놨고요. 위에 보시면 국세 14개, 지방세 11개네요. 한번 쭉 보면 처음에 뭐 보통세, 직접세 이런 것들은 관심 없고요. 맨 마지막에 보면 25개 중에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무엇인지, 공부할 게 무엇인지 한번 해보려고 첫 페이지에 넣었고요. 처음에 소득세 중에서 양도소득세. 아무래도 여기 수업 들으신 분들이 대다수 분은 중개사분들일 거고요.
중개업 하시는 중에서 제일 필요하고 제일 어려운 세금이 양도소득세예요. 그죠?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제안했어요. 교수님 12주자 양도세만 해주래요. 12주 양도세만 해주래요. 너무 미치겠대요. 근데 그럴 수는 없고 실제 우리가 포션에 보면 다시 잠깐 목차로 돌아가면요. 전 페이지에 1장부터 쭉 봐서 일단 거의 다 양도세예요. 그죠? 9장 농지도 양도세고요. 10장 그리고 8장 빼놓고는 거의 다 양도세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게 한 80% 이상이 양도세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여기 계신 분들 중개업 하시는데 재산세 물어보시는 분 있어요? 안 물어봐요? 재산세 안 물어봐요. 작년 초반까지는 취득세도 안 물어봤어요. 작년에 중개업 하면서 취득세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분 없었다니까요.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7월 10일부터 취득세가 궁금해졌죠. 그죠? 그런 것처럼 실무적으로 다 궁금해서 모르는 세금들은 거의 다 양도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어쨌든 포인트를 맞췄고요.